오늘은 정보 시스템 보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어요. 보안, 시큐리티에 대한 얘기인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왜 보안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취약하죠. 정보 보안에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왜 취약한지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보안과 통제 비즈니스적 가치가 뭔가, 왜 이게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힐까? 그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그걸 좀 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안과 통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는 뭔가? 라는 대한 내용이고, 기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안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보안을 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여기에 이제 암호화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1, 2, 3번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많이 접했던 내용들이 많아서, 그거를, 보고요. 마지막에 한 4번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 시스템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 시스템이 왜 이런 거에 취약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스템이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바이러스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들 바이러스, 웜,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또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부르는지, 이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커와 또 크래커라는 내용이 있어요. 해커와 크래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게 뭐냐. 그 다음에 내부 직원들의 위협. 이제 이거는 어떻게 제한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부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료를 빼가면 방법이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감시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이 왜 취약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보안이라는 게 뭐냐? 보안은 정보 시스템에 대해 인증되지 않은 접속을 통해서 얘를 바꾸고요, 갈취하고 물리적으로 파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정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동시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정책, 조직, 절차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안 정책이 나오면 그거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통제를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왜 시스템이 취약한가? 특히 요즘 더 취약한 이유는 뭐냐면 인터넷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통신론 할 때 배웠죠. 인터넷은 무슨 방식을 쓴다 그랬죠? 서킷, 패킷 중에서 패킷 방식을 쓴다 그랬죠. 패킷 방식을 쓰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인터넷은 누구나 다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얘기해줬죠. 그래서 누구나 다 쓸 수가 있어요. 공개돼 있어요. 오픈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킷 스위처럼 내가 망을 임대해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사적인 망처럼 쓰는 게 아니고, 인터넷은 전 세계에 24시간 오픈돼 있고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자료를 올려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여러 사람이 쓰면서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멀리 보내기 위해서 노드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노드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노드들은 이제 컴퓨터예요. 컴퓨터들인데 그 컴퓨터들이 자료를 이쪽 저쪽 전송하면서 막 움직이죠. 여러분들 지난주 주말에 뭐가 있었죠? 대란이 일어났죠. KT 대란이 일어났죠. 한쪽이 파괴되니까 그 지역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인터넷이 마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전 세계 인터넷은 마비가 안 되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만 마비가 됐죠. 그죠? 근데 만약에 서킷이나 전화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간에 가는 통신회선이 끊어져 버리면, 다른 쪽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아예 그 전체 망을 못 쓰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망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패킷 스위칭 망으로 했다라는 게 옛날에 이제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옛날에는 한 군데가 파괴되면 아예 전체 망 자체가 그 라인하고 연결된 모든 망들을 못 쓰니까 그런 문제가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를 위험을 느껴서 만들어진 게 인터넷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약한 거죠. 그래서 취약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신 회선 쪽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통신 회선이 이제 인터넷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개인 컴퓨터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죠. 뭐냐면 누가 몰래 침입하는 거죠. 그게 뭐죠? 바이러스, 웜 이런 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침입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목적으로 뭔가를 자꾸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어요. 뒤에 가면 이제 이런 게 뭔지 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통신 회선에서 여기서 중간에 이제 해킹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도청이라는 얘기가 있죠. 도청. 그래서 도청도 있고 스니핑, 그 다음에 메시지 변조, 절도, 그 다음에 복사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은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스니핑이 뭐고 스푸핑도 있고 스니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인터넷 회선 문제고 여기는 그 기업에 있는 내부적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거를 이제 요것도 해킹이라고 하고 요것도 해킹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은 주로 해킹이죠. 그래서 뚫고 들어가죠. 보안을 막아놓으면 거기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킹도 있고요. 멀웨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도스 공격. 요거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도스 공격이라는 말은. 그죠? 혹시 신문지상에 간혹 나오죠? 옛날에 일본에서 독도가 우리 땅 하니까 일본 침입해갖고 디도스 공격하자고 막 우리나라 컴퓨터 해커들이 막 얘기했죠. 그럼 도대체 저게 뭐냐?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어느 특정 업체에 서버가 다운돼 버렸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디도스 공격을 당해서 다운로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게 뭐냐? 어떤 의미냐 이런 걸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외부에서 침입해서 들어오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여기서 보면 데이터 도난, 복사, 변조 이런 거 하죠. 이거는 주로 내부 사람들이, 즉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취해서 이제 파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뉴스 많이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들이 유출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해커들이 침입해서 여기 들어와서 빼내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 직원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보안에 취약한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보안을 이용해서 통제를 할 것이냐, 막느냐. 이제 우리의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죠? 자, 시스템이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네트워크가 쉽게 접근한다. 인터넷은 누구나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접속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고장난 거, 그 다음에 설정 오류 나 있는 것도 있고, 간혹 들어가다 보면은 해커들이 이런 툴들이 있어요. 툴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툴들이 있어서 그걸 딱 들어가서 어떤 특정 컴퓨터를 딱 치면 대문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문. 그래서 인터넷은 컴퓨터에 접속하는데 인터넷도 선이잖아요. 회선이잖아요. 그럼 들어가려면 대문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컴퓨터에. 그 대문이 9,999개가 있어요. 그걸 포트 번호라고 하거든요. 포트 번호. 그래서 그 포트 번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다 막아놔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보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문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면 열려있는 대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막지 않고 움직이게 되면 해커들은 이제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오픈되어 있으니까. 문 열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려면은 포트번호 80 포트가 있어요. 80번 대문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얘기하는 홈페이지는 다 80번 포트로 다 접속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미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세팅이 돼 있다고요. 포트 번호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로토콜 있죠? 프로토콜의 여러 가지 위에 상위 계층, 중간 계층 뭐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TCP 계층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포트 번호들을 자동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바꿔주는 경우가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막아주면 그냥 우리 집 대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고요. 버그라고 하죠. 여러분들 윈도우즈 버그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죠.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그 업데이트가 잘 안 된 부분은 이제 뚫고 들어오죠. 그랬을 때 이제 감염되거나 이제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연재해.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죠. 주말에 그걸 자연재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다 타가지고 화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휴대용 기기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게 보안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죠. 휴대폰에 있는 여러분들 카메라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는 방법. 알죠? 여성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기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내가 상대방 번호를 알아서 뚫고 들어. 여러분들 저기 감시하는 거죠. 남자, 여자, 연애할 때. 다른 사람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도찰이죠. 도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취약하다는 거죠. 핸드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막느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기업에서도 이제 요즘은 다 허용을 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맞죠? 그래서, Bring your oneself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거를 갖고 와서 회사에 접속해서 쓰게 만드는데 문제는 핸드폰이 이제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기업에 들어와서 핸드폰으로 작업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태블릿 PC라든가 요즘은 이제 그런 걸 갖고 와서 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개인 장비들을 갖고 와서 허용을 시켜줄 때 거기에 이제 감염이 돼서 들어와서 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 정책을 취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인터넷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공공 네트워크로 누구나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무선은 어떤 취약점이 있느냐? 무선은 여기 보면은 이제 AP 또는 여기 보면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또는 노트북을 가지고 여기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침입자가 여기 있는 무선 라디오파를 캐치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파수만 맞추면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라디오 어떤 특정 방송을 듣고 싶으면 내가 라디오 주파수를 거기에 맞추죠. 튜닝해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정보통신을 주고받는데 그 주파수를 내가 맞추면 그 정보를 내가 갖고 올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갖고 올 수 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라디오의 개념이에요.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듯이 여기 보면 움직이는 주파수만 내가 찾을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죠. 그럼 거기 있는 정보 흘러들어다라는 걸 라디오 내가 청취하듯이 그 정보들 다 내가 캐치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야, 이 심각한 세상이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이런 세상에서. 근데 문제는 저런 부분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어서 다 보안을 다 하고 있다. 우리 학교도 보안에 대해서 체킹을 계속하고 있고 보안 서버들을 두고 있어요. 몇 천만 원짜리 보안 서버들이 저기 세팅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혹시나 뭐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정보 보안, 도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또는 해커들이 뚫고 들어오는 걸 학교도 해커들이 뚫고 들어오거든요.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들 성적 조작한다고 옛날에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는 없었는데 타 대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간혹 발견이 됐었죠.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보안이 철저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SSID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여기 보면 나와 있듯이 그래서 스니퍼라는 게 이제 도둑이라는 의미입니다. 갖고 캐치하는 거. 여기 있는 정보들을 얘가 싹 갖고 와서 화면에 다 떠요. 뭐 네트워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에서 방송 청취하듯이 다 뜹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환시켜서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걸 할 때 뭐를 해줘야 되느냐? 암호화라는 걸 해야 돼요. 암호화. 뭔가를 캐치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바꿔놔야죠. 그래서 그 암호화 키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뒤에 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암호화를 해서 이런 정보들을 누군가가 스니핑 해서 갖고 가더라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건 캐치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라디오파라든가 인터넷으로 공개된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접속 와서 볼 수는 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달해주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중간에 캐치를 해나가도 모르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게 암호화죠.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라이빙 이런 거 있어요. 혹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건물 주변을 막 자동차를 돌아다니면서 캐치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워드라이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보안을 이용을 해서 통제해야 되는 거죠.